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섹타가 되려면 시장이 일단은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시장이 안정을 찾지 않으면 섹타의 반등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어제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가 1조 원 정도 양시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요 그래프인데요. 코스피에서 한 9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대략적으로 1조 2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꽤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이 데이터를 한번 이제 저는 뽑아봤는데 요거를 오늘 우리 815 가족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그 표부터 먼저 한번 보면 아까 조금 전에 1조 2천억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1조 2천억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양시장에서 합계로 개인 투자분들이 1조 이상 판 날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한 장에 이 표가 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돼서 만들었는데 1조 2천억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조 5천억 이상의 매도만 이렇게 남겨놨는데 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보시면 코스피의 개인 투자들의 순매도 대금, 코스닥의 개인 투자분들의 순매도 대금 요거를 합한 게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3월 21일 날은 개인 투자분들이 3조 2천억을 팔았던 날이네요. 와, 하루에. 네. 자,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코스피의 당일 수익률, 코스닥의 당일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개인 투자분들의 매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팔고 언제 사는지에 대한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매도가 지금 아주 많이 나온 날들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매도가 많이 나온 날들의 특징을 보니까 대부분 지수가 상승했던 날입니다. 하루도 빠진 날이 없습니다. 코스피가. 그죠? 아,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 그죠? 상승할 때 매도하는 부분이 있고 좀 많이 빠지면 또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2020년도 이후에 개인 투자분들의 순매도 합계 상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코스닥도 데이터를 오른쪽에 제가 뽑아 놓은 건데요. 요 하루 2020년 12월 28일 이게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거래일로 그죠? 네, 2020년 12월 28일 마지막 날 코스닥에서 마이너스 0.2% 빠진 날 9천억을 판 거를 제외하면 코스닥도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판 날을 보면 지수가 다 플러스인 날이네요. 와. 그리고 그냥 플러스인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1% 이상이나 뭐 1% 가까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는 날 개인 투자분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그죠? 자, 그러면 어제는 빠진 날인데 매도가 나왔다. 좀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지수가 하락하는 날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는 날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판 날들을 2018년도 이후에 이렇게 뽑아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은 좀 지금까지는 현명하게 좀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올라갈 때 팔았다가 빠질 때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특이하게도 2018년도부터 지수가 하락한 날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판 날을 한번 보시죠. 어제입니다. 가장 1위죠. 1조 2천억으로 어제 가장 많이 팔았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21년도 뭐 1조 그 다음 최근에 12월 6일입니다. 이거 언제죠? 12월 6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코스피에서 5,800억, 코스닥에서 1,700억 팔아서 합계 7,500억 팔았습니다. 자, 요 이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2018년, 19년, 21년, 22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코스피 수익률과 코스닥 수익률을 뽑을 수가 없죠. 아직 한 달이 안 됐잖아요. 그죠? 어제와 지난주 금요일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뽑을 수 없고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개인 투자분들이 지수가 하락하는 날, 매도가 많이 나온 날, 한 달 뒤에 수익률을 뽑아보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거의 좀 바닥에서 그 투매가 개인 투자분들의 매물이 많이 나오고 지수가 하락한 날 1개월 뒤에는 수익률이 이렇게 플러스인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지금에 연결해서 본다면 지금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구간인데 1월 9일 그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에서 한 달 뒤라면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1월 6일 정도 되겠죠. 네. 1월 6일과 1월 9일 정도는 과거의 케이스가 이랬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복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수가 크게 급락하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분들의 매물이 많이 나온 날은 한 달 뒤의 수익률은 그래도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한국 시장은 안 된다 이제 그죠? 그리고 이렇게 팔았던 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머물지 않고 결국에는 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코인 시장으로 갈 거다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야 되고 코인 시장으로 가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다. 그래서 어제 1조 2천억이 판 이 금액도 예수금으로 기다렸다가 시장이 좀 안정됐을 때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이것도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비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지금 계좌 뭐 많이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강할 텐데 제가 그것을 뭐 여러분들한테 뭐 강제로 제가 말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냥 이제 과거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봤을 때 지금은 여기에서 패닉셀링에 동참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데이터를 저는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 V자로 이제 급등하는 걸로 또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어제가 바닥이고 이제는 막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V자로 급등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놓고 봤을 때 지금 구간보다는 1개월 뒤가 그래도 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과거에 이 개인 투자분들이 지수가 하락하는 날 큰 매도가 나왔던 날의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니까 뭐 저는 뭐 급등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미국에는 빅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빅스와 뭘 그려보면 되나요? 나스닥이라든지 뭐 S&P 5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보면 당연히 빅스가 올라갈 때 나스닥과 S&P 500 같은 이런 미국의 3대 지수는 빠지고 반대로 빅스가 빠질 때 지수는 반등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항상 변동성 지수가 급등할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꺾일 때를 타이밍으로 이제 시장의 반격의 타이밍으로 잡는데 미국에 빅스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V코스피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피의 변동성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이 V코스피도 당연히 반대로 움직이겠죠. 시장이 뭔가 불안해지면 이 V코스피의 변동성 지수는 급등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시장이 뭐 편안하고 안정적이면 V코스피의 이 변동성 지수는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V코스피가 급등할 때는 빠졌다가 V코스피가 안정을 찾으면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자, 이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2022년부터 어제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해놓은 2년 이상의 이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V코스피가 검은색입니다. 변동성이 급등을 하면 주가는 코스피가 빠지고 V코스피가 안정을 찾으면 지수는 다시 급반등하고 뭐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는 흐름이죠. 급등하니까 지수 급락하고. 자, 최근에 급등한 케이스가 언제 있었죠? 8월 5일입니다. 그죠? 8월 5일 날 보면 V코스피가 무려 45 이상으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지수가 어떻게 됐죠? 하루에 지수가 10%씩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에 지금 뒤에 차트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했겠죠. 자,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은데 지수는 8월 5일날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더 안 좋죠. 근데
V코스피 변동성 지수의 위치를 보면 23 정도 수준에 지금 있고 급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의 하락과 변동성이면 V코스피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이 V코스피가 꺾이면서 지수가 반등 나오고 이런 그림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절대적인 V코스피의 수치 자체가 그렇게 좀 높지 않은 그러한 수준에 있다 정도가 요게 이제 방향성이 조금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가지고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같이 5% 빠진 날은 뭔가 이제 변곡점으로 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코스피 아니면 코스닥을 볼까요? 네, 코스닥을 한번 보면,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어제의 이 코스닥의 일봉이 요 그림입니다. 요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8월 5일 날 떨어졌던 게 요거거든요. 요거 아주 긴 음봉, 그죠? 예, 그래서 뭔가 바닥에 좀 강력한 시그널이 되려면 거래량도 조금 많이 터지고 손바뀜도 좀 일어나야 되는데, 캔들의 크기가 조금 길이도 그렇고, 네, 뚱뚱한 크기도 그렇고 고만고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거래량도 살짝 아쉬운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손바뀜이 어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6일과 9일 이틀 연속으로 많이 팔았고, 그 물량이 외국인들을 한 거 일부 기관들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아 보긴 하는데, 그죠? 이번 주가 잘하면 활발하게 뭔가 이게 치고 올라가려면 조금 더 뭔가 강력한 손바뀜이 좀 일어나면서 거래가 좀 더 터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야금야금씩 아마 물량을 좀 내놓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있어서 자금을 길게 끌고 가기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확 던지거나 뭐 다 팔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마 버티다 조금씩 물량을 아마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앞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두 가지 케이스로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개월 뒤에 지수의 위치는 지금보다는 나을 가능성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